네, 다음 글자를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창모자고요. 창의 모양에서 온 상형 글자라고 합니다. 우선은 상형 글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먼저 연상을 하시고요. 자, 어떤 의미냐면 이 글자 우리 많다, 마늘모자 많다의 글자가 뒤집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갈고리, 갈고리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많은 갈고리를 가지고 일한다는 얘기는요, 뭔가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요, 누구부터 솔선수범해야 돼요? 나부터 솔선수범해야 된다라고 해서 나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는 나여자가 되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 배다가 들어갔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벨만한 무기를 가지고 다녔어요. 그게 바로 창이다. 이렇게 연상하면 되겠죠. 사실은 창의 모양에서 온 글자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의미를 부여해야 되니까 제가 말을 만들어 본 겁니다. 나여자에 배다가 들어가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 벨만한 무기, 그게 바로 창이었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방패순자고요. 자, 두 개의 글자 합치면 뭐가 돼요? 모순이 되는 거죠. 두 개는 반대 개념의 글자고요. 이 방패순자 또한 상형 글자예요. 자, 우리 예전에 전쟁이 많았죠. 전쟁 때 쓰던 투구 있죠. 그 투구의 모양에서 온 글자고요. 자, 여기 눈이 있잖아요.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뒤집어 썼던 투구의 모양에서 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결국엔 투구라고 하는 것은요, 눈을 막아주는 무슨 역할을 해요? 방패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방패순자가 된 거고요. 자, 그냥 의미를 굳이 만들어서 부여해보면 눈목자가 있죠. 눈 위에 많은 껍질들로 덮여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눈꺼풀이 되는 거죠. 눈꺼풀은요, 내가 눈을 찌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다치죠. 다쳤으니까 이 눈을 보호하는 무슨 역할을 해줘요? 방패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방패순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 다 아시는 글자네요. 밭전자고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 논답자고요. 자, 여기 보시면 밭전자가 있죠. 밭처럼 곡식을 심는 땅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항상 물을 받아놓고 있어야 된다라고 본 겁니다. 거기는 밭이 아니고 어디예요? 논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의 논답자고요. 두 개의 글자 또한 반의자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밭처럼 곡식을 심을 수 있으나 항상 물을 대야 되는 곳이 바로 논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을 볼까요? 네, 보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요, 쌍묘자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밭에다가 곡식의 씨앗을 뿌리죠. 그 씨앗에서요, 풀이 자랐습니다. 자, 이 풀이 바로 뭐예요? 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의미의 쌍묘자고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두터울 후자예요. 관계를 두텁게 한다.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아들 자자가 있죠. 아들하고요, 힘써서 놀아주는 겁니다. 어디서요? 어떤 장소에 가서 아들과 힘써 놀아주는 거는요, 아들과의 관계를 뭐 하는 거예요? 두텁게 한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겠죠. 요즘은요, 부모님들이 너무 바쁘시죠.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시간을 함께 할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관계도 조금 서먹해질 수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 아이들을 데리고요, 어떤 장소에 가서 힘써 놀아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아이와의 관계가 두터워진다. 이렇게 연상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 의미의 두터울 자고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열불 박자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글자가 반의자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엷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색이 옅은 색깔을 말하는 거겠죠. 어떤 의미냐면, 자, 이 글자가요, 펼부자라고 하는 건데요. 자,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이 글자는 클보자라고 해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 고기 육자에서 온 육달월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지다가 있는 거죠. 고기를 가지려고 하는데 어떤 고기를 가지려고 해요? 큰 고기를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작은 물이요, 큰 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작은 물이 모여서 큰 물이 됐다는 얘기는 넓게 펼쳐졌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펼부자고요. 자, 여기 보시면 풀이 있습니다. 풀이 넓게 펼쳐져 있는 초원을 가면요, 색깔이 보통 우리가 풀을 본 색깔보다는 어때 보여요? 옅어 보이죠. 예를 들면 우리 하얀 도화지에요, 먹물이 하나 뚝 떨어졌어요. 이거는 진해 보이지만 원래 그냥 지저분한 종이에 먹물이 떨어져 있다. 여러 갈래 떨어져 있다. 그럼 이거는 그렇게 검은 색깔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길가에 있는 풀을 보는 것과 달리 넓은 초원에요, 풀들로요,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때는 색깔이 옅어 보였다라고 해서 열불 박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글자를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자, 문서부자라고 하고요. 그래서 장부할 때 쓰이는 글자예요. 자, 어떤 의미냐면, 자, 아까 우리 클보자라고 했었죠? 사람은요, 크고요, 뭔가 부피가 있는 것들은 잘 기억해요. 하지만 작은 것들은요,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잘 잊혀집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부분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책에다가요,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기록해야 됐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문서라고 본 거예요. 그런 의미의 문서부자고요. 다시 정리하면 사람은 큰 것은 잘 기억하지만 작은 것은 잘 잊혀집니다. 어떻게 잊혀져요?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잊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기록했던 책입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문서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문서부자고요. 장부할 때 쓰이는 글자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을 또 가볼게요. 네, 다음 글자로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중요한 글자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추길 사자라고 하는 건데요. 부추기는 게 뭐예요? 남에게 무언가를 얘기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부추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입구자가 있죠. 그 다음에 요 글자는요, 진실로 윤자라고 하는 건데요. 많다에 좋다가 있죠. 자, 많은 사람이 좋다라고 하는 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진실로 윤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좋은 줄 알고 진실로 여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진실로 윤자가 있고요. 자, 밑에 있는 글자는 늦다, 천천히라는 의미가 있었죠. 자, 어떤 사람이 말로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야, 진실이야, 거짓 아니야. 야, 빨리 해야 돼. 다른 사람이 하기 전에 네가 빨리 해야 돼. 늦어. 너 빨리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자기가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뭐하고 있는 거예요? 부추기고 있는 거죠. 자, 입으로요. 이거 진짜니까 너 요번에 기회 아니면 놓쳐. 늦으면 안 돼. 빨리 해, 빨리 해, 빨리 해. 지금 뭐하고 있어요? 부추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부추길 사자고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중걸준자예요. 중걸이라고 하는 거는 뛰어난 사람을 중걸이라고 보시는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진실로 윤자 있죠? 그 다음에 천천히 늦다라고 하는 부수 있고요. 사람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은요, 진실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분야에서요, 조금 늦어지더라도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기가 목표를 설정했는데 그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도 진실로 내가 원하는 거라면 좀 늦더라도 나는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면 어때요?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금세 그것들을요, 내가 다 포기하고 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늦더라도 내가 진실로 여겼던 거는 지키고 간다라고 본 거예요. 이런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고요. 그것을 준걸이라고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준걸준자고요. 자, 중요 글자니까 꼭 기억하시고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뛰어날 걸자예요. 그래서 준걸할 때 쓰이는 글자니까 두 개는 유의자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어떤 의미냐? 나무 목자와 어긋나다라고 하는 부수가 있죠. 나무 위에는요, 나뭇가지들이 막 어긋나 있죠. 그 어긋나 있는 부분을요, 가지를 쳐서요, 요것을 가지런하게 해야 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요, 이 세상에 어수선하고요, 어긋나 있는 것들을요, 가지치기 하듯이 해서 다 정리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뛰어난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의미의 뛰어날 걸자고요. 다시 정리하면, 자, 나무 위에 나뭇가지가 어긋나 있는 것을요, 누군가가 가지치기를 하겠죠. 이 사람 또한 세상에 어긋나 있는 것들을요, 가지치기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준걸할 때 쓰이는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느릴 완자예요. 그래서 우리 늦게 가는 열차가 뭐예요? 완행열차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의미냐면, 자, 여기 보시면 버두자가 있죠. 벗들이 모여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싸우는 게 아니고요, 장난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장난을 치는데 뭘 하고 있었냐면, 실을 가지고 바늘에다 꿰고 있는 거예요. 바늘을 꿰야 되는데 옆에서 장난치는 거예요. 그럼 바늘을 꿰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속도가 어때요? 느리다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실이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집중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옆에 친구가 장난치듯이 막 건드려요. 그럼 집중이 안 되겠죠? 속도가 어때요? 느리다라고 본 겁니다. 그런 의미의 느릴 완자고요. 네, 다음 글자를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급할 급자고요. 우리 방금 전에 배웠던 글자 있죠? 느릴 완자 있죠. 그래서 완급할 때 쓰이는 글자죠.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이자고요. 자, 여기 있는 거 우리 손의 모양의 손거라고 했었죠. 손에 무엇을 들었어요?
칼을 들었죠. 칼도자의 변형 글자라고 했었잖아요. 누군가 손에 칼을 들고요. 옆에서요. 막 찌르려고 해요. 그럼 마음이 어떻게 돼요? 급해지잖아요. 그런 의미의 급할 급자고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암컷 자자예요. 우리 짐승 중에 여자에 해당하는 것은 암컷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글자는 이차자라고 하는 건데요. 그 지시대명사 이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비수비자가 있죠. 그 다음에 그칠 지자가 있죠. 비수라고 하는 건 짧은 칼이라고 했어요. 짧은 칼을 딱 놔야 그치는 정도가 가까운 곳이에요? 먼 곳이에요? 가까운 곳이죠. 그래서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을 뭐라고 해요? 이곳이라고 하는 거죠. 멀리 있는 것을요. 저곳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수라고 하는 건 짧은 칼이고 이 짧은 칼이 그쳐지는 거리는 가까운 거리니까 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는 이차자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 세추자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새는요, 자기의 새를 보호하는 새입니다. 멀리 가지 않고요, 가까이에서 자기 새를 보호하는 새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암컷이겠죠. 그럼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수컷 웅자고요. 두 개는 반이자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의미냐면 많다가 있고 손이 있죠. 자, 이 글자는 또자의 변형 글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워진 거라고 말씀드렸죠. 손으로 많은 짐승, 많은 먹이를 물어오는 새예요. 그 새는 바로 뭐예요? 수컷이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남자는 먹이 사냥을 해와야 되는 거고요. 암컷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새끼를 지키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손으로 많은 먹이를 물어오는 새가 수컷이다. 그래서 수컷 웅자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더할 첨자라고 하고요. 첨가할 때 쓰이는 글자예요. 자, 여기 있는 글자가 무슨 글자예요? 우리 어릴 요자라고 했었죠? 또 다른 의미로는 예쁠 외자라고 했었는데요. 자, 이 어리고 예쁜 아이가요, 외모만 예쁜 게 아니에요. 마음씨 또한 물처럼 희고 깨끗해요. 그러면 예쁨을 뭐 한 거예요? 더했다라고 본 겁니다. 그런 의미의 더할 첨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정리하면 이 어린아이는 외모도 예쁘지만 마음씨 또한 물처럼 희고 깨끗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외모도 예쁘고 마음씨도 예쁜 거죠. 예쁨의 예쁨을 더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더할 첨자고요. 자, 배운 내용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